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예비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어디까지 믿고 계신가요? 예비 남편과 저는 9년을 함께했고 산전수전을 모두 함께 겪으며 여기까지 왔기에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숨소리만 들어도 배고픈 건지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었지요. 그 정도로 저희 사이는 각별하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바로 지금 큰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정확히 3개월 전으로 거슬러 가서 이때부터 여자의 무서운 촉이 발동하기 시작했지요. 예비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기 시작했던 게 원래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연락을 안 하거나 전화를 안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들과 술만 마시면 연락 두절이었고 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기분이 별로라 다 같이 술 한잔 하기로 했다며 늘 즉흥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중간에 연락 좀 주라고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냐고 하면 되려 큰 소리를 치기도 했지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기야 하면서 혼자 전화하고 그럴 수 있겠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비 남편의 모습이 수상하던 중 우연히 핸드폰 카톡을 보게 되었어요. 일부러 본 것은 아니었고 예비 남편이 카톡을 하다가 배달을 받으러 나가면서 핸드폰을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그때 동료 단톡방에 카톡이 계속 울리고 있었는데 미리 보기로 슬쩍 보니까 노래방을 가서 여자들과 그랬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날 누가 계산을 했으니 얼마씩 보내라는 말에 이어서 다들 와이프한테 뭐라고 거짓말했냐고 이러다 걸리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예비 남편은 아직 혼자 살고 있어서 걸릴 일 없어서 부럽다고 지금을 많이 즐기라는 내용도 있었지요. 배신감과 분노의 손발이 떨렸지만 고작 이걸로 증거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우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날 아무렇지 않게 같이 밥도 먹었고 일이 생겼다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때부터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체크하고 찾아보고 다 했지만 솔직히 나오는 게 없었지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와중에 남자친구는 아예 다음날 오후까지 연락 한 통이 없는 날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일에 둘 다 일을 하고 주말에만 만나는 커플인데 이제는 대놓고 주말에도 연락을 하지 않았지요. 저 역시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려봤는데 다음날 저녁에 온 연락이 숙취가 너무 심해서 이제야 정신을 차렸답니다. 여자 그리고 유흥을 즐기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에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 눈으로 봤다고 그 카톡을 분명 받고 심지어 여전히 그러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법이 참 웃긴 것이 증거 없이 제가 도발을 하면 되려 제가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행인 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금전적인 피해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제가 감수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차피 한번 그렇게 놀았던 남자라면 결혼 후에도 그럴 게 뻔하니 파혼을 하라고 하셨지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당분간 제가 행동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 하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끝까지 증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하루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예비 남편의 뒤를 캐봤습니다. 솔직히 뒤를 캐면서도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멍했지만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잡고 싶었지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그 사람을 기다린 결과 드디어 증거를 잡았고 현장을 덮쳤습니다. 여자와 있던 예비 남편은 제가 등장하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당혹감을 감추질 못했지요. 저는 그런 예비 남편을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는데 더럽고 역해서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지요. 그 현장을 제 눈에 더 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왔고 예비 남편과 대화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절대 두 번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 길로 그 늦은 시간에 예비시댁으로 함께 갔어요. 예의를 갖추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당신 아들이 이랬고 파혼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반응이 정말 놀라웠지요. 이게 뭐 어때서 그러냐고 하셨습니다. 엄연히 아직 부부도 아니고 남자가 결혼 전에 심란해서 한 번쯤 여자랑 놀 수도 있는 거지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 시간에 왔냐고 하셨지요. 시어머니 당신도 여자이고 딸도 있으신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소름 끼쳤습니다. 이어 예비 시누이도 요즘 세상에 그렇게 안 노는 남자 없다고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다른 남자를 만나봤자 다 똑같을 텐데 이미 신혼집에 식장에 다 일을 벌려놓고 파혼을 하겠다는 거냐고 그럼 저더러 책임지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제가 이혼을 하자고 했으니 혼자 알아서 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요. 적어도 본인 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해도 너무하구나. 이 사람들이 과연 사람일까 싶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다음날 바로 하나 둘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예비 남편에게 위약금 등등 청구를 했지요. 물론 저 사람에게 100% 부담을 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못할 걸 알았기에 일부는 저도 했습니다.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미친 것 같습니다. 제 지인들뿐 아니라 회사까지 찾아와서 청첩장을 돌리고 제 아내를 잘 부탁한다며 쇼를 하기 시작했지요.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다퉈서 본인에게 삐져 있다고 좋은 말 많이 해주시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 친정에도 찾아와서 뻔뻔하게 본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위약금까지 물어내면서 이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해요. 살다가 헤어지면 그만인데 우선 살자고 합니다. 본인은 죽어도 파혼할 생각이 없다고 만약 파혼을 할 거면 위약금이고 뭐고 알아서 다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지하게 붙잡고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말 그대로 본인은 헛돈 날리고 싶지 않으니 결혼하자고 합니다. 물론 잘못을 했으니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다른 여자랑 논 건 맞지만 그래봤자 하룻밤 상대였다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저한테 실망한 부분도 분명 많이 있었지만 본인도 참고 감수했다면서 저도 그렇게 하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파혼을 깔끔하고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은 상황이셨던 분 있으시다면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